do you drink? Bourbon? 이웃집 아줌마와 이웃집 부부의 아들이라는 평범한 관계였던 두 사람. What do you think of me? What do you mean? You've known me nearly all your life. You must have formed some opinion of me. 그런데 벤자민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로빈슨 부인은 갑자기 벤자민을 로글 쪽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Ask me anything you want.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what? It is, isn't it? It is your first time. 그리고 대학에서 정말로 공부만 했던 순진한 벤자민은 로빈슨 부인의 그런 능수능란함에 속수무책으로 놀아나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그런 벤자민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자주 비유합니다. 부모님이 짜놓은 어항 같은 틀 안에서만 자라느라 아직 그 틀 바깥의 진짜 세상으로는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은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틀에서 벤자민이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는 Oh, I guess this isn't the bathroom, is it? 이렇게 로빈슨 부인이 만들어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Are you ready in there? Feature attraction. Could I speak to you for a second, Dad? 물론 벤자민의 부모님은 벤자민을 소중하게 키워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I guess about my future. What about it?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벤자민을 환영하기 위해 파티를 연 것도 사실은 벤자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등생을 아들로 둔 자신들의 인생을 주변에 과시하기 위함에 더 가까워져. 그렇기에 그들에게 벤자민은 어항 속에 가둔 채로 키우는 관상용 물고기와도 같은 존재였고, 벤자민은 그들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웃기만 해야 하는 맨 얼굴을 감춘 광대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Drink? No. 벤자민이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해도 술잔을 억지로 지어주고, Alright, come on, let's have a nightcap together. Scotch? Bourbon. 스카치 대신 버번을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카치를 건넬 만큼 벤자민의 실제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그의 주변 어른들이었죠. I mean, you didn't really think I'd do something like that. Like what? What do you think? Well, I don't know. For God's sake. 얼핏 보기엔 흔하디흔한 불륜극으로만 보이는 영화 졸업이 아직까지도 영화사에 남을 명작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영화는 젊은이들을 고정된 틀에 가두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려는 권위적인 어른들과 그런 어른들에게 저항하며 자신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 나가는, 하지만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고뇌와 갈등을 이 불륜극에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You know, one of those agitators. What? One of those outside agitators? Oh, no. I hate that. I won't stand for it. 그리고 영화가 개봉한 시기인 1967년은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히피 등의 대체 문화가 커다란 지지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혼란스럽고 격렬해져가는 사회상을 잘 반영해 놓은 이 영화 졸업은 그 시대의 관객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기에 너무나 적합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뜨거운, 그리고 혼란의 연속인 영화 속의 감정들은 그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옮겨 담아 놓은 것이었으니까요. But then after the war was won, then you had the 50s, which was the first of the completely homogenized decades. There was anything sexual about it or anything, okay, that's all going to be drained out of the movie. I mean, it's one of the worst decades in Hollywood is the 50s. And the 60s, pretty much from like 1960 to 1966 was the 50s part two. Right. But then what we think of as the 60s Late. starts in about 67, and that's Right. when New Hollywood Bonnie and comes out. Yeah. Clyde. And that's an absolute positive response to the homogenized 50s. 그리고 당시의 미국 영화 산업계에서는 기존에 검증된 흥행 공신만을 따르며 틀에 박힌 영화들만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존의 질서에 반기를 들기 위한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흐름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은 이러한 영화사적 흐름으로도, 그리고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당시의 사회상으로도 시대를 대표할 만한 면모를 양쪽으로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연출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그 당시의 열망이 남긴 흔적 같은 것이겠죠. 하지만 1960년대의 그 모든 전위적인 영화들이 이 영화 졸업처럼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졸업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I wanted to be
To be what? Different. 그건 아마도 졸업이 1960년대라는 단 한 시대의 정서를 대표하는 걸 넘어서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느낄 만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을 말이죠. 졸업은 권위적이고 경직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성세대에게 저항해 나가는 젊은이들의 해방을 그리면서도 그 저항의 끝에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 섞인 시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I believe that person would want to take some stock in himself and his situation and start to think about getting off his ass. 기존의 어른들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까지 포기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이죠. 이렇게 영화 졸업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았기 때문에 1960년대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사랑받는 영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감과 불안감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이 유명한 장면은 현재에도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졸업처럼 유명한 영화지만 혹시나 그 유명세가 잘 와닿지 않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리뷰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